안녕하세요, 이종의미의 홍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요이치 증류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볼 건데요. 요이치는 지역 이름인데 홋카이도 전체적으로 보면 맨 처음에 저희가 공항에서 내리면은 치토세 공항에서 내리잖아요. 여기서 치토세 공항에 내려서 보통은 시내로 가죠. 삿포로 시내로 가서 오타루를 거쳐서 요이치조, 요이치 동네를 갑니다. 여기에 이제 증류소가 있는데 니카 위스키 증류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역에서 아주 가깝죠. 저번 편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이런 경로입니다. 이 니카 위스키 증류소 견학은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입장이 허가되고 기념품 샵이나 박물관 그리고 시음관까지 이용 가능하시고요. 여기 안내원분들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동영상 촬영이 안 된다, 사진은 가능하다, 녹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인지 제가 그 영상을 촬영을 잘 못했어요, 초반에는. 근데 혹시 몰라서 이제 개인적으로 촬영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다른 유튜버 분들 보니까 그대로 올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카메라에 저장되어 있는 선 안에서 요령껏 잘 올려봤습니다. 이 요이치 증류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이 타케츠루 마사타카라는 사람이 위스키의 고향 스코틀랜드에 직접 가서 기술을 공부해온 뒤에 1934년에 스코틀랜드와 기후 조건이 비슷한 이곳 요이치라는 곳에 증류소를 세우고 스코틀랜드 정통 방식의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야구장 10개 정도의 면적이라네요. 엄청 넓어요. 참고로 저는 그 예약한 견학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해서 좀 미리미리 좀 촬영하고 찍을 건 찍고 했습니다. 처음 설명드린 곳은 건조탑인데요. 2층에 보리 메가를 깔고 1층에 피트를 태워서 그 연기로 메가를 건조하는데, 지금은 이제 보리를 수입하면서 피트로 건조된 메가를 받아 쓰기 때문에 이 건물은 사용을 안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발효실입니다. 이 건조한 메가는 분쇄가 되어서 이제 그 발효실로 이동이 되고 이렇게 당화를 거친 후에 발효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솔직히 그렇게 볼거리가 재미있진 않았어요. 그 다음 나와서 바로 이 왼쪽에 보이는 게 구 사무소입니다. 옛날 사무소인데 원래 니카 위스키가 건물을 짓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만들고 나서도 숙성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초기 비용을 벌기 위해서 일본 과즙 회사를 차려서 그 위스키가 완성되기 전까지 그 수입으로 증류소 건축을 위해 자금적으로 유지를 해왔는데, 그 대일본 과즙회라는 회사명을 일본어로 줄이면 니카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그 과즙 회사를 운영할 당시 사무실이라고 하네요. 현재의 니카 위스키의 유래도 과즙 회사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진 거고요. 그 다음은 증류동입니다. 이 요이치의 니카 위스키 증류 방식의 특징이 바로 석탄 직화인데요. 직접 석탄을 넣어서 높은 온도에서 증류시키고, 이 같은 니카 위스키의 다른 브랜드인 미야기쿄는 이 증기 간접 증류 방식이죠. 그래서 보통 요이치 증류소에서 만든 위스키가 강한 피트향과 다소 거친 맛이 특징이라면, 미야기쿄는 이제 쉐리 풍미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입니다. 아무튼 이 발효된 원즙은 지하 파이프를 통해 이곳으로 이동되어 증류된다고 하는데, 저 주전자같이 생긴 기계가 증류기이고 이제 포트 스틸이라고 합니다. 보통 싱글 몰트 위스키를 만들 때 사용하는 증류기이고, 이 그레인 위스키를 만들 때는 컬럼 스틸이라는 증류기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저 작은 것이 증류소 개설 당시부터 있었던 거라네요. 그래서 위스키 맛은 저 증류기가 포트 스틸이냐 컬럼 스틸이냐 따라서 맛과 향 그리고 풍미가 좌우됩니다. 저런 주전자 모양의 스틸은 배치식 증류로 한 번 끓여 증류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풍부한 맛 그리고 바디감이 특징이라네요. 다음은 이어서 리타 하우스라는 곳인데요. 타케츠루 씨가 스코틀랜드로 유학 갔을 때 인연이 돼서 스코틀랜드 여성분과 이제 결혼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국제 결혼 자체가 매우 힘들고 드문 일이라 두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랑이었다고 하네요. 이 저택은 그 부부가 살았던 곳은 아니고 위스키를 연구하는 연구소인데, 와이프 이름이 리타였기 때문에 리타라는 이름을 현관에 걸고 리타 하우스라고 불립니다. 국경을 넘은 사랑 대단해요. 그 다음은 숙성고를 안내합니다. 저장고라고도 하는데, 이제 완성된 위스키를 일정한 온도에서 숙성시키는 저장 창고입니다. 이곳이 1호 저장고인데, 이런 건물이 증류소 내에 27동이나 있답니다. 이 사진상으로는 다 안 보이지만 이 건물이 진짜 길어요. 길어서 입구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오크통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오크통에 넣어도 자연적으로 증발되는 현상을 엔젤 쉐어라고 하죠. 이 사진은 그 증발량을 나타낸 것인데 1년에 2, 3%씩 증발한다고 하네요. 근데 오른쪽부터 거의 숙성 직후 1년인데 색이 아직 그 연하죠. 약하고, 그리고 가운데가 숙성 후 10년에서 15년. 이때부터 이제 색과 향이 올라오고 판매가 가능한 수준이라네요. 그리고 맨 왼쪽이 숙성 후 2, 30년인데 여기서부터는 색도 그렇지만 최고의 맛과 풍미를 자랑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 안내원이 진행하는 견학은 끝이 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건물이 있는데 1층이 기념품 샵이랑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이제 시음관, 시음할 수 있는 시음관이 있는데 일단 자연적으로 시음관으로 유도를 해요. 그래서 올라가서 시음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다시 내려와서 레스토랑을 가든지 아니면 기념품 샵에서 기념품을 사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견학이 끝나고 바로 2층에 있는 시음관에 가서 시음을 하는 건데 이 영상은 제가 아까 1시간 전에 도착해서 찍은 영상이라 먼저 기념품 샵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진짜 사고 싶은 게 엄청 많아지고 이때가 견학을 하기 전이었잖아요. 제가 촬영을 한 게. 근데 견학을 했으면 아마 더 했을 것 같아요. 더 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 뭐 안주 같은 거나 뭐 저런 뭐 기념품 같은 것도 많았고 종류별로 다 사고 싶어요. 진짜 막 쓸어 담고 싶은데 일단은 여기 또 한정주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뭐 한두 병씩 제한되는 것도 있는데 그 품목이 또 다양해서 뭐 어떤 품목에서 한두 병, 또 어떤 품목에 한두 병 하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여러 병을 살 수 있긴 해요. 그래서 근데 또 들고 갈 게 많으시면은 또 짐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좀 무게상, 이거 제가 여기 꽤 많이 샀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너무 무거워가지고 갈 때 좀 힘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위스키만 있는 건 아니고 니카가 저 일본 과즙 회사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 사과로 했던 그 과즙들이 유명해서 그 사과로 만든 그 과일 주스 같은 것도 많이 팝니다. 그리고 뭐 하이볼 같은 것도 팔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념품은 물론이고 이렇게 사과 주스거든요, 저게. 저거랑 뭐 종류도 엄청 많아요. 뭐 안주거리도 많았고 뭐 살려고 하면 다 끝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과일도, 저거 토마토랑 사과 주스인데 저거는 제가 하나 사서 먹어봤거든요. 토마토 뭐 진짜 진해요. 진짜 맛있고 사과 주스도 엄청 사과 맛이 강하고 그리고 달달합니다. 뭐 이런 것도 세트로 많이 팔고 있었고요. 뭐 요렇게 이렇게 진짜 다 궁금하긴 했어요. 저거 선물용으로도 이렇게 좀 쬐끄맣게도 많이 팔고 있어서 어, 너무 좋았습니다. 저렇게 진도 팔고 보드카 뭐 이런 것도, 이게 위스키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쇼츠인가? 뭐 그리고 와인 같은 것도 물론이고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 종류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샴페인 같은 것도 팔았고 이 여기 기념품 샵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걸 잘 보셔야 되고, 솔직히 웬만한 거는 다 공항이나 아니면은 그 주류 샵 같은 데 팔아요. 팔아서 여기 한정품을 사는 게 더 제일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다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꼬냑 같은 것도 있어요. 브랜디라고 하죠. 와, 이렇게 진짜 다 그냥 쓸어 담아오고 싶더라고요. 요런 거 되게 작게 세트로 돼 있어서 선물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몇 개 샀는데 저렇게 3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도 있고 이렇게 가격도 괜찮고 해서 이게 기념품으로 사기 좋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한정 위스키인데 저 색깔별로 너무 컬러풀하죠. 여기서 저는 가운데 있는 그 빨간색 라벨을 샀습니다. 저게 이제 맛적으로 뭐 피티 향이 나는 거랑 바닐라, 노란색이 바닐라고, 그리고 가운데 제가 산 게 빨간색이 그 쉐리, 그리고 왼쪽이 피티입니다. 근데 여기 또 다른 모양의 그 위스키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 샀어요. 요거는 이제 브랜디 위스키인데 그냥 저냥 무난하게 잘 마셨습니다. 근데 저 빨간색이 진짜 맛있어요. 쉐리로 된 게. 네, 그래서 이어서 올라간 게 이제 시음관인데 이거 맛있어요. 초콜릿입니다. 위스키를 만든 초콜릿인데 3가지 맛이 있거든요. 되게 맛있습니다. 이렇게 자판기로 되어 있고
아까 기념부샵에도 팔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올라오다 보면 이제 이런 페어링, 시음할 수 있는 종류의 페어링 같은 거 설명해주고 따로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낱개로 살 수도 있고 세트로 팔기도 하고 밑에는 세트로 팔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 니카 위스키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하이볼이나 칵테일 같은 그 레시피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잘 나와 있고요. 나중에 꼭 홋카이도에서 안 사시더라도 홋카이도 위스키, 뭐 니카 위스키를 어디서 또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보시고 참고해서 뭐 이것저것 만들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날 시음했던 위스키들을 맛있게 먹는 레시피들 적혀 있습니다. 뭐 언더럭이나 뭐 여러 가지 섞어 먹는 것들 그 비율이 같이 써 있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또 요이치 위스키도 같이 있습니다. 전시회 보는 느낌? 되게 볼 게 많고요. 이렇게 장식도 이쁘게 잘 해놔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이따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시음했던 그 위스키들. 그리고 한 가지 느낀 게 뭐 니카 위스키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시음했던 위스키들은 그냥 먹었을 때보다 언더락으로 마시니까 단맛이 좀 확 올라오더라고요. 부드러운 단맛이 올라오고 그냥 먹었을 때는 조금 임팩트가 약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엄청 세진 않거든요. 근데 얼음에 타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시음이 준비된 걸 하나 가져가서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요이치 싱글 몰트 나스이고요. 첫 스파이시함이 톡 쏘는데 목으로 넘기면 엄청 단맛이 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슈퍼니카. 첫 임팩트는 없는데 이제 목 넘김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뒷맛이 살짝 달달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뭐 위스키라기보다 애플 와인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뭐 이런 와인 종류나 뭐 너무 단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단맛만 부각되는 거 안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달달하면서도 특히 언더락으로 마시면 이 부드러운 단맛이 최고입니다. 이거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요. 짐이 모자라가지고 나중에 기회 되면 꼭 한번 사보십시오. 이렇게 각 종류마다 뭐 얼음을 타 먹는다든지 물을 섞는다든지 함으로써 이제 각각 다른 맛들이 조금씩 났고요. 요거는 아마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들르셔서 체험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뭐 여건상 컵이 더 이상 여러 개가 아니라서 뭐 씻고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같은 글라스에다가 좀 바꿔가면서 얼음만 바꾸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마셨습니다. 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맛은 좀 구분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에어링을 시킴으로써 또 맛이 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또 맛보고 굉장히 세 개 다 맛있긴 맛있었습니다. 되게 유익했고 뭔가 살짝 아쉬워서 좀만 더 주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나와서 여기 니카 뮤지엄입니다. 박물관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적으로 활동이 가능하고요. 이 니카 위스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장소입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게 멋있죠, 입구부터. 근데 여기는 뭐 여러 캐스크에 따른 숙성 연도가 달랐을 때의 이제 그 색깔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코너입니다. 이렇게 뭐 15년, 10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뭐 어떤 캐스크를 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도 있고. 보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 보여주고 뉴 캐스크로 그 숙성을 시킨 게 조금 이제 진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쉐리 캐스크가 제일 진합니다. 나머지는 뭐 5년, 10년, 15년 지나도 뭐 크게 막 그렇게 진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다음 코너부터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았는데 뭐 위스키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각 종류에 따른 분석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이 타케츠루 위스키가 탄생하게 된 배경 그리고 미야기쿄가 나오게 된 배경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뭐 되게 신기한 위스키들도 많이 보였고 뭐 이렇게 엄청 연구한 흔적이 엄청 많이 보였습니다. 되게 노력의 결과가 이렇게 또 이 다케츠루상 젊었을 때부터 저렇게 나이 들었을 때까지 근데 너무 다르지 않나? 세월은 막을 수 없습니다. 21년 저거 진짜 맛있겠지 않나요 저거? 뭐 이런 식으로 둘러보면 볼 건 많습니다. 이제 위치라든지 뭐 이렇게 미야기쿄랑 증류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었고 저렇게 오,
그리고 석탄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건 발렌타인 모양 라벨 같이 생겼네요. 막 이렇게 진짜 유리창 깨고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화려한 위스키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있었고, 네. 미야기쿄는 여기에 있었네요. 좀 떨어져 있죠 많이. 이런 증류 방식 있었고, 이거는 보드카네요. 그리고 뭐 진 같은 것도 있고, 아까 기념샵에서도 있었지만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요즘에 그 국내에서도 그 요이치 니카 위스키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 세 종류인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을래나? 그 중에 하나가 저거 사각으로 된 저 위스키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많이 보이는 거고, 잠시 편하게 감상하시죠. 네, 그렇게 구경이 다 끝나면 이제 여기가 이제 뭐랄까 그 바입니다. 바. 그 니카 위스키를 맛볼 수 있는 바인데 외국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저도 물론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긴 한데 서양인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뭐 저기 제일 비싼 건가 보네요. 100, 1000만, 만엔, 10ml에 만엔입니다. 이야, 10만 원. 와, 정말 마실 수가 없죠. 이렇게 하고 왼쪽에는 또 다른 박물관인데 저기 패스하고 이 니카 위스키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멋지죠. 바. 이 가격표도 잘 나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저것도 맛있어 보였어요. 저 파란색 라벨. 저것도 기념으로 많이 사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장식돼 있었고, これは余市のキーモルトのセットですね。ああ、はい。と、この余市もありますし、カスクの方の余市もあります。10年しかないですか？はい、そうです。で、これ一つと、竹鶴はい。も何年ですか？これレンスないですか？はノーエイジです。あ、ノーエイジレースついてるもの終売になってるので。あ、そうですか。はい。こちらと、あと宮城県シングルもこちらで。宮城郷の方と。ははい、こちらでよろしいですか？はい。はい。 네, 이렇게 세 종류를 샀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다케츠르, 그 다음에 가운데가 미야기쿄, 그리고 오른쪽이 요이치 10년인데, 먼저 왼쪽에 있는 다케츠르부터 보시면 첫 맛이 강한 스파이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달달함과 피트 향이 약간 오고, 그리고 두 번째 미야기쿄는 저한테는 임팩트가 제일 약하고 그냥 무난한 맛, 그냥 저냥 뭐 괜찮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요이치 10년, 이거는 잊을 수가 없는데 진짜 핵 존맛입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 진한 그 밤꿀 향하고 강한 피트 향, 그리고 굵고 짧게 쳐주는 스파이시, 그리고 니트로 마셔야 제일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고 제일 맛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농후함. 진짜 저거 요이치 10년 한번 사오고 싶었는데 잘 저기에는 물론 팔지도 않았을 뿐더러 잘 보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마 저거 판다고 해도 꽤 비쌀 거예요. 10년이면은. 와, 근데 저거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이렇게 요이치에 있는 니카 위스키 증류소 견학이 끝나가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미 가보셨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최대한 많이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럼 기회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푸슈!